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참을 만큼 참고 속으로 삭힐 만큼 삭히다가 이제서야 글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네요. 그간 많은 분들의 사연을 접하면서 시댁의 무시무시함을 익혀오던 저였는데 이번에 직접 그 무시무시함을 폭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가올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을 우리 며느리분들께 큰 사이다를 선사해 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 2년 차이고 남편이랑은 소개팅을 통해 만나서 교제 1년 만에 결혼한 케이스였습니다. 서로 알고 지낸 사이가 그리 오래되었다고 할 수 없었으나 또 그에 반해 서로가 여전히 설레고 완전한 이성처럼 느껴지는 건 좋았어요. 잘 지내다 보니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해서 지금은 딸아이 하나를 두고 있고요. 저는 대학 때부터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힘들게 살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운 좋게 붙은 회사를 다니며 돈을 모으고 저축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살았어요. 어릴 적이 그리 부유하지 못했던 이유에서였죠. 돈을 모으는 것만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남편을 만나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늑함이 들었죠. 뱃속에 새 생명이 들어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불안함도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은 덤덤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불안한 것이 말도 못하게 컸어요. 나는 지금껏 잠시도 쉬지 않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결혼하자마자 찾아온 임신에 몸은 부러우고 또 입덧으로 회사에서 동료에게 피해를 끼치기까지 하기 시작하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모습이었고 그걸 바라볼 동료들의 시선이 먼저 불편했습니다. 몸은 몸대로 많이 무거웠고 결국 저는 남편이 권하는 퇴사를 하고야 말았어요. 20살 이후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일이란 것이 주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이 제 몸 하나만 간수를 잘하고 살면 그만이었던 때였죠. 그렇게 저는 임신을 하며 집에서 쉬게 되었고 그 시기만큼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일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스스로 여유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덕에 첫 아이는 무사히 잘 나았고 지금은 건강하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시기에도 시어머니가 한 번씩 제 속을 들었다 놨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을 그만두고 말고는 저랑 남편이 단둘이서 상의를 해도 충분한 일인데 어머님이 저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 놀래 전화를 하셨었죠. 정말 일을 그만뒀냐고 몇 번이고 물어보면서요.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일을 그만뒀으면 대부분 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걱정부터 하는 게 정상 아니던가요? 혹은 회사에서 무슨 압박이라도 있었던 거냐는 걱정이라도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 와중에 혼자 외벌이를 해서 임신한 와이프 뒷바라지까지 해야 할 저희 남편 걱정을 하더라고요. 급기야 대화의 끝에 걔는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는 혼잣말을 하다가 애고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셨답니다. 평상시에도 말을 흘리듯 흘리며 눈치를 주곤 하셨는데요. 임신하고 나서 듣는 이 말은 정말 듣기 거북했어요. 특히나 회사를 그만두며 살짝 자존감이 내려가 있던 상태였는데 이런 막말을 들으니 화도 났고요. 남편에게 털어놓고 속을 달래며 어찌저찌 풀고 넘기긴 했으나 그때 어머니께 받았던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게 화가 나거나 힘들 때마다 제 머릿속으로 문득문득 튀어나오곤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봐도 그닥 정이 가지도 않고 먼 남처럼 어렵게 느껴지곤 했어요. 어머님도 그걸 인지하고 계신지 태도를 참 이상하게 갖추셨고요. 남편이랑 아이랑 다 같이 시댁을 가게 되는 날이 찾아오면 어머님은 이전과는 달리 저에게 참 다정해지곤 하셨답니다. 혼잣말로 회사를 그만뒀다 핀잔을 주기도 하셨던 분이셨는데 저희 부부가 주말에 시댁을 찾아뵙겠다고 하면 최소 하루 전에는 꼭 먼저 전화를 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이가 보고 싶다느니 얼마나 잘 컸는지 얼른 확인하고 싶다느니 하셨습니다. 물론 옆에 남편이 있을 때에만요. 스피커폰을 켜서 영상통화를 굳이 해가면서 저희 아이를 보려고 하셨고 굳이 이런 따뜻하고 좋은 말들을 남편 앞에서 해보이려 하셨습니다. 세상 다정하고 착한 시어머니 행세를 하고 나서 저희가 시댁을 찾아가면요. 정말 눈에 훤히 보이도록 저희 아이랑 남편만 예뻐라 하셨어요. 물론 남편 밥상을 차려주면서 제 밥도 같이 주고
남편이 먹을 과일도 챙겨주면서 제 것도 하나둘 챙겨주곤 하셨는데요. 보면 과일 껍질은 벗겨지다 말거나 씨가 붙어있는 것들이었고 밥은 분명 김이 솔솔 나는데 그 와중에 식어버려서 딱딱해진 밥알들이 몇 개씩은 꼭 껴있었습니다. 돌인 줄 알고 뱉어봐도 쌀이니까 할 말이 없고 그렇다고 밥 잘 먹은 기분을 내자니 놀림을 받은 것 같아 속은 상했죠. 그렇다고 짜증이라도 내자니 어머님은 제 눈을 보지도 않으며 애기랑 놀고 남편한테 말을 거느라 바쁘고 저 혼자 속이 꽁해 꼭 토라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저도 나이가 먹었고 어른이니까 그걸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었고요. 어머님은 여전히 제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못마땅해 하시는 듯 보였어요. 전화로 일을 그만둔 게 정말이냐면서 눈치를 주는 것도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부터였으니 눈치껏 생각을 해봐도 제가 퇴사를 한 것이 가장 마음에 안 든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저는 아이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것이었고 그 순간 당장은 아이가 너무 어려서 감히 누구에게 맡기고 다시 일을 알아본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잘 다니면서 커리어를 쌓고 있던 직장을 그만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제 스스로가 더 안타까웠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핑계 삼아 조금 더 아이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의 시간을 아이와 더 보내는 것에 할애를 했어요.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가면서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주려고 했고요. 남편도 서로 분담해서 가사일과 바깥일을 하고 오는 우리 삶에 크게 만족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가 영원히 외벌이를 하며 지낼 순 없었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죠. 남편이 외벌이를 해와도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큰 무리가 없었을 뿐. 이보다 더 큰 돈이 들어가야 할 일이 생긴다고 가정이 있을 때 다가오는 부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더라고요. 아이는 곧 나이가 더 들어 학교도 가고 그러면 사교육도 시켜야 하고 아이 친구들 모임에도 참석을 시키며 한두 푼씩 돈이 더 들 일이 많을 텐데 그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부모로서의 본능적인 의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사실 막막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난 건 아니었지만 일을 손에서 놓고 산 시간이 있었다 보니 괜시리 자신감이 하락은 하더라고요. 좋은 대학 나와 좋은 학점도 갖추고 있었고 그 당시 경제력이라고 자부했을 만큼 좋은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있던 저였습니다. 전 직장에서 좋은 업적도 많이 쌓았었고요. 걱정하고 초조해하면서 아이를 한 손에 붙잡은 채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력서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밤을 새가면서 몇 날 며칠 심혈을 기울였고 서류 합격 여부를 알지도 못한 채로 아이를 앞에 두고 면접 연습을 했습니다. 이미 친정엄마께 부탁을 드려서 제가 집을 비울 때 아이를 돌봐주기로 하셨고요. 나름 신경 많이 써서 제 취업 준비를 했는데 참 신기한 게요. 그렇게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고 나 스스로 될지 말지 확신도 안 서던 때가 있었는데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덜컥 그것도 대기업에 말이죠. 전에 다니던 직장도 규모가 작은 곳은 절대 아니었는데 경력을 좋게 봐주신 건지 공백기와는 상관없이 채용이 되었어요. 너무 기뻤죠. 남편도 말로는 일을 하지 말고 쉬라고만 했는데 속으론 든든하고 기분 좋은지 여기저기 지인들한테 자랑을 한다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 중에는 시어머니도 계셨고요. 어머님의 반응은 예상을 했던 대로였어요. 대기업? 그 회사? 라고 하면서 정말이냐며 몇 번을 놀래며 되물으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직장을 그만뒀을 때 정말로 그만둔 건지에 대해서 재차 물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때만큼이나 믿기 힘드신 건지 아니면 믿기 싫은 건지 이게 좋아라는 건지 샘내하는 건지 그저 정말? 이런 말을 반복해 하면서 대답하는 어머님의 반응에 기분이 그닥 좋지 않았어요. 딱히 별다른 말씀은 없이 아 그렇구나 잘 됐네 라며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시는 곳에 큰 호응을 얻었단 기분이 안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어머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아니고 원래 저랑은 이러고 지낸 분이셨으니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냥 대수를 따지지 않고 웃어 넘기기엔 어머님이 도를 넘기 시작하셨어요.
전에도 직장 다니던 신혼 초에 한두 번씩 시부모 용돈도 챙겨주고 그러라는 뻘소리를 하셔서 절 놀래키더니 다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니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직장이 아니라 대기업이라 뭔가 달라 보이는 건지 신혼 초보다는 훨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최근 제가 새 일에 적응을 하고 사느라 저 혼자 굉장히 바쁜 하루들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유부녀의 재취업 적응기였죠. 친정엄마는 좁은 저희 집에서 신세지기 싫다면서 근방에 사는 친언니 집에서 주무시고 아침마다 일찍 저희 집을 찾아오곤 하셨어요. 와서 아이를 돌봐주신 덕분에 저는 출근을 할 수 있었고 가서는 하루 종일 업무에 치이고 적응을 하느라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을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답이 조금만 느려도 답장이 왜 없냐 소리를 하며 제 연락을 기다리곤 하셨어요. 전에는 이렇게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편도 아니었는데 왜인지 회사만 가 있으면 제 생사를 확인하려는 사람이 마냥 문자를 해오더라고요. 전화는 제가 아예 안 받는다는 걸 파악하신 건지 전혀 하지 않으셨고요. 회사 일에 대해서도 묻고 한 번은 대놓고 월급이 얼마인지도 물으셨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얼마를 더 받고 있냐고 하면서 금액을 물어보더니 제가 대답을 회피하자 그때보다 많이 받아서 대답을 못하는가 보네. 라면서 또 혼잣말을 하다가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죠. 이게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 전화 태도인지 말이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혼자 혼잣말로 궁시렁거리듯 결론을 내리고 혼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이 태도는 상대방을 미치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 짓을 시어머니는 신혼 초부터 지금껏 쭉 하고 계셨죠. 그러니 전 핸드폰에 시어머니 이름만 떠도 괜히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고 어쩔 땐 닭살이 돋기까지 했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로 듣는 돈 얘기는 더욱 불편했었고요. 그러다 바로 사흘 전 제가 빅엿을 선사해드리게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께 말이죠. 어머님이 자꾸만 명절 선물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뭐 용돈 달란 소리도 하는 분이셨으니 명절 선물 내기는 어려운 것도 아니긴 했으나 그래도 너무 노골적으로 선물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추석이 다가오는데 니네 회사에서 뭐 나오는 것도 없냐? 대기업이면 정규직이 직원들한테는 명절이라고 선물을 준다던데 아니 요즘에는 포상금이 나온다냐? 라고 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어머님이 말씀하신 포상금은 바로 인센티브였습니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는 대기업에서 혹시나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전 당연히 그런 거 없다고 딱 잘라 대답했고요. 하지만 제가 없다고 딱 거절을 한 그 순간부터 어머님은 그럼 네가 우리한테 선물을 사주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제가 스스로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게 어떠냐 말씀하더라고요. 대기업도 다니는 마당에 그 돈 한두 푼을 쓰는 게 아깝진 않을 거 아니냐면서 직접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해서 언급까지 하셨답니다. 소고기를 부위별로 모아다가 한 대 놔둔 선물 세트도 좋고 아니면 요즘 과일이 비싼데 그걸 또 한 대 모아다가 바구니차로 파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고 라고 하면서 혼잣말을 하듯이 쓱 뱉어내는 것이 참 꼴사나웠어요. 꼭 퇴근을 하고 집에 있을 때 전화를 하셔서는 이 선물 타령을 하셨답니다. 회사에 있을 때 문자로 제 속을 긁었고요. 이걸 더 받아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며 어머님을 상대하고 있던 찰나에 남편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더라고요. 그냥 간단한 걸로 몇 개 쥐어드리고 말자고 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용돈을 따로 챙겨드리고 있는데 선물까지 거창한 걸 준비할 필요는 없다면서 저에게 부담을 가지지 말라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 저도 시어머니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서 혼자 끙끙 앓던 중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자 했네요. 그건 바로 식용유로 선물 대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너무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저에게는 식용유 하나를 선물해 드린다는 것만으로도 최선이었어요. 그동안 예쁨 받아본 적도 없고 오히려 눈칫밥 먹으면서 불편하게 지내온 시어머니셨는데 제가 이제 와서 안 하던 명절 선물까지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억울한 게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간 회사에 있는 동안에도 선물 달라 떼쓰고 퇴근하고 나서도 괴롭히는 걸 대응하기 버겁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시는 전화로라도 문자로라도 며느리를 귀찮게 하지 마시라는 큰 의미를 담아서 큼지막한 올리브유 통 하나를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는 문자를 남겼죠.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명절 선물 하나 보냈어요.
거리가 가까워서 내일쯤으로 도착할 것 같아요. 라고 말입니다. 어머님은 고맙단 소리도 안 하셨어요. 그냥 문자를 읽고 처음 몇 시간은 답장도 안 하고 일십 상태로 계시더니만 나중에서야 잠들기 전에 문자 하나를 또 보내셨답니다. 뭘 보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카톡을 읽지 않고 피했어요. 어머님 반응 좀 보려고요. 그리고 다음날 어머님은 택배를 받은 건지 너 좀 와라 집으로 라는 문자를 보내셨답니다. 식용유 하나만 딸랑 보낸 며느리의 정성에 충격을 받으신 것이었죠. 다른 군말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당장 오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문자를 저는 또 읽지 않고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제가 연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문자가 아니라 전화로도 몇 번이나 연락을 취해오셨어요. 선물을 보내달라고 하도 닥달을 해서 뜻대로 보내줬더니만 이번엔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집으로 오라 말하라니 정말 며느리 하기를 개떡으로 아는 분이구나 싶었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 시어머니 연락은 일체 받지 않았어요. 집에 가고 나서까지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독한 분이셨고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많이 나서는 남편에게까지 전화를 해가면서 들듯 볶아대기 시작하셨답니다. 전화를 받은 남편한테는 마누라 단속을 똑바로 하라고 소리까지 치면서 저를 바꾸라 하셨다네요. 그 바람에 같이 집에 있다가 저는 시어머니의 막말에 기분이 된통 상했고 남편은 중재를 한다며 전화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고요. 한참이 지나서야 나온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더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말이죠. 뭘 해드려도 만족하지 못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를 말릴 방법도 모르겠고 저랑 사이에서 잘 지내게 도울 방법도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통보를 하듯이 뱉어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은 여기서 빠져있어. 라고 말이죠. 여기서 뭘 결정하든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보여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만만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께 가르쳐드려야 했어요. 남편이 따로 용돈도 챙겨드리고 있고 나는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은 것도 없고 빚을 진 것도 없으니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부당하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전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어요. 급하게 시어머니께 보낼 새로운 명절 선물을 준비하느라고 말이죠. 시어머니께 명절 선물을 달라는 말로 일이 닥달을 받을 줄 몰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욕까지 얻어먹을 줄은 몰랐던 저였기에 나름 정의감도 불탔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만큼은 아니시길 바랬으나 딱 보니 전형적인 며느리를 구워 삶으려는 시어머니 같아 보이길래 저도 제 성질머리를 보여줘야겠다 싶었던 거죠. 그리고는 바로 새로운 시어머니의 명절 선물을 보내드렸답니다. 일부러 로켓 배송으로다가요. 바로 엿을 말입니다. 제가 준비를 한 건 바로 허연 엿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드시라고 맛나고 달달한 엿을 준비해드렸네요. 엿 하나만 로켓 배송으로 보내는데 최소 주문 금액이 필요하길래 뭐 어떠냐면 엿을 더 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댁으로 보내는 결제를 했고 기다렸어요. 무슨 반응이 나올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엿 선물을 받자마자 혈압이 치솟아 올랐던지 너 집에 오라니까 라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시기까지 했어요. 단 한 번도 음성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으셨는데 제가 문자를 안 읽을 걸 예상하셨던지 다급하게 음성으로 연락을 취해오셨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 하셨나 싶어 궁금한 나머지 문자를 읽어버렸고요. 목소리에서 화가 나 떨리고 다급해하는 그 기분이 그대로 전달이 되었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제 계획이 성공했다는 생각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대답했죠. 왜요?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라고만 말이죠.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바쁜 척을 해가며 대답을 했더니 어머님은 기세를 못 참고 남편한테 연락해서는 제 뒷담화를 신랄하게 까셨더라고요. 정확히는 며느리가 어쩜 이러냐면서 울먹이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며느리한테 명절 선물로 엿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남편한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한참을 붙들고 자기 좀 위로해달라고 몇 번을 울컥하면서 숨을 들이마셨다고 해요. 내가 살다 이 나이에 엿 선물을 다 받아보네. 이걸 달다고 빨아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명절 선물이라 받아낼 수도 없고 어떻게 이러냐 네 와이프가? 라면서 신세 한탄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전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남편이 한참 시어머니를 달래주고 위로해주다가 뒤늦게야 당황해서 사실 확인을 한다며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알려줬네요. 집에 엿이 도착했다는데 진짜야? 당신이 보냈어? 라고 하면서 저한테 확인을 하겠다고 전화를 해왔고요.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식용유 선물로도 만족을 못하시는 것 같길래 내가 엿도 보내드렸어.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들으시려나 싶어서 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저의 패기에 충격을 받은 건지 놀라서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신 것 같아. 엄마가 꽤 충격을 받은 것 같긴 하셨어. 라고 하더니 이내 덤덤하다는 듯 차분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제서야 다시금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어요. 엿 잘 받으셨어요? 라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답장을 못하고 저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채 다시금 연락을 드렸습니다. 엿 잘 받으셨냐고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은 이번에도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엿을 보낸 걸로도 모자라 엿 잘 받았냐는 질문을 당당하게까지 하는 저의 패기에 2번, 3번 놀라셨던지 어머님은 입을 완전히 다물어버리고 마셨네요. 덕분에 저는 당당하게 엿을 보낼 줄 아는 정신나간 며느리가 되었고 이제는 어머님의 진상스러운 연락들이 더는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게 되었답니다. 언제든 엿을 또 보낼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머님, 또 저한테 선물 타령해보세요. 그땐 호박엿이며 물엿이며 아주 종류별로다가 바리바리 싸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